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하고 한국 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하였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차단함으로써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약은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과 중등증의 성인을 비롯하여 12세 이상의 체중 40kg 이상인 소아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복용 방법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하루 2차례 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사에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적극 수집해 보고토록 하고 의학 전문가와 환자분들도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국내외 안전성 정보의 분석,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 중단, 회수 등 안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인과성 평가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의학 전문가, 환자 보호자에게 안내서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통하여 팍스로비드와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대상 환자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모아졌습니다. 소아에 대한 연구자료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약동학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40kg 이상의 12세 이상의 소아에 대해서도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인부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성분 중에 한 가지인 리토나비르의 경우에는 이전에 HIV 치료제로서 인부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고, 니르마트릴비르의 경우에는 자료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유익성이 유해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유부의 경우에도 투여는 가능하지만 투여 중에는 수유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간장애와 신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사용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중증의 간장애 또는 중증의 신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약물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여가 권장되지 않고, 중등증 신장애 환자, 저희가 대개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라는 것으로 임상의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30 미만인 환자에 있어서는 니르마트렐비르의 용량을 반으로 감량하여서 투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 팍스로비드에 대한 이상 반응에 대한 심사와 사후 처리는 백신과는 그 코로나19의 백신과는 좀 다른 기존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백신과 달리 이것은 일반 의약품의 이상 반응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서 저희 식약처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 또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이나 그리고 의학 전문가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직접 서면이나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을 하여 심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상시험의 경우에 약물을 투여한 군과 위약이 투여되었던 군이 있었고, 양 군 간에 발생했던 이상 반응, 부작용에 대해서 모니터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약물을 투여했던 군에서 위약군에 비해서 빈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던 부작용에는 설사,
오심, 미각 이상과 같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은 약물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고 경한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설사나 오심과 같은 부작용은 사실 다양한 약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대개는 약물이 위장관 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항생제와 같은 약물에서 발생하는 설사 등의 경우에는 장내 세균종에 영향을 주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약물은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장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런 위장관계 증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각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기전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리토나빌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는 있었던 적이 있고요. 실제로 대부분은 약물 사용 이후에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고 되게 경한 양상이었었기 때문에 사용 중 크게 문제가 되는 이상 반응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세한 약물 성분의 리스트는 식약처에서 아마 안내를 해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약물 중에는 부정맥이나 고지혈증 또는 통풍이나 협심증과 같은 질환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이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성분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 팍스로비드를 투여할 때 일시적으로 그 약물의 사용 중단이 가능하면 투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되는 질환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팍스로비드 사용 중에 해당 약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어렵다면 그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환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진하고의 상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식약처에서도 DUR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약물들이 같이 처방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좀 많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임상시험의 결과에서도 저희가 2240여 분의 임상시험 참여자들에 대해서 대상 환자들이 98%가 이제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었고 그 팍스로비드를 투여했었던 임상시험에 참여했었던 그런 그 참여군에 비해서 시험군 다른 이 약을 처방받지 않았던 그런 환자들이 입원이나 사망 환자의 비율이 이 약을 복용한 경우에 88% 감소해서 델타 바이러스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임상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임상시험 이전에 소위 세포실험, 시험관 내의 시험에서도 다른 변이주에 대해서도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와 뮤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도 항바이러스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 시험관 내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자문회의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 팍스로비드의 작용 기전이 작용 방법이 단백질의 효소가 단백질의 증식을 억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변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